오늘의 질문은 삿띠를 알아차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이 수행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삿띠를 삿띠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한다. 깨어있음을 깨어있음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인지 사실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거라 괜히 이야기를 해봐야 이제 이 쓸데없는 버릇이 들어요. 잘못된 상상을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버릇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삿띠를 연습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왜 순서가 있냐면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난이도별로. 자, 우리가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었죠. 깨어있음은 그냥 정신이 또랑또랑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생각에 빠지지 않고 걱정에 빠지지 않고 그냥 또랑또랑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깨어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뭐냐면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알아차림은 대상이 명확하죠. 자, 호흡을 알아차린다. 그럼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발바닥의 느낌을 알아차린다. 명확하잖아요. 예. 촛불을 알아차린다.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음을 유지한다. 깨어있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내가 이걸 깨어있음을 대상으로 깨어있음을 유지하려면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삿띠를 삿띠하는 시작이에요. 대상이 눈에 보이는 명확한 얼굴을 본다든지 맛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이 공기를 들이마신다든지 뭔가 이런 명확한 대상이 있으면 쉬운데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컨디션이 좋은 날은 내가 깨어있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이게 깨어있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잖아요. 예.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불명확한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을 대상으로 깨어있는 것은 난이도가 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삿띠를 삿띠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의 대상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알아차림, 깨어있음, 주의력, 삿띠 이것으로 바뀌는 걸 삿띠를 삿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주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뭐냐면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왜 욕심을 부리냐면요, 이 명상 수행하는 센터 가면 단체 인터뷰할 때 이 삿띠를 삿띠하는 게 조금 더 고급 과정이고 이것이 자신의 삿띠를 키우는데 훨씬 더 급진적인 효과를 보인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운 거라면 실력은 늘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이 하면 실력은 제자리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삿띠를 삿띠한다. 이것은 대상이 그냥 삿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단 말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그걸 시도하는 건 먼저 명확한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삿띠의 질이 좋아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면 좋냐면 삿띠 내 주의력이 나름대로 질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명확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것을 대상으로 삼으면 삿띠를 삿띠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순서에 따라 수행을 조금 조급하지 않게 좀
느긋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체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띠를 사띠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일단 간단하게 알아만 두시고 나중에 준비되면 한번 이 직접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해서 교정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띠를 사띠한다는 것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궁금할 만한 주제이기는 한데 지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공부를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